존경하는 생콩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오늘도 켰습니다. 제가 오늘 끌적끌적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글을 하나 적어봤는데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는 못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3일 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우파,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반드시 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 파괴되고 악행을 저질러도 용납이 되는 나라, 말도 안 됩니다.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광경을 보고도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한다는 것은 약육강식,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입니까? 히틀러가 그랬고, 푸틴이 그랬고, 시진핑,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들을 공산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라고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3,000명이 넘는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핵심 관료들 모조리 탄핵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탄핵을 했습니까? 명백한 탄핵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국민들은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청와대에 경찰 3,000명을 넣어가지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가 찹니다 진짜. 그리고 청와대, 경찰, 검찰 1년치 예산 빠진 부분도 많습니다. 모조리 삭감하거나 주지 않았습니다. 1년치 활동비 안 주면은 지 돈으로 출장 가고 지 돈으로 밥 사 먹고, 공무원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좌파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 못하면 그 손해는 누가 다 봅니까? 국민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선 거죠. 그런 대통령을 욕을 한다고?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요? 그냥 임기 채우고 연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나섰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독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도 해결할 수도 없고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힘은 없죠. 싸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당하는 판에. 그것은 바로 투표입니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투표를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 자식과 내 손자들이 거각무도한 독재 국가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소중한 한 표가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투표하러 반드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남의 일이냐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불리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불리해요. 뭐 당당하게 이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끝까지 단일화입니다. 단일화인데 마지막 남은 단일화는 이준석이하고 단일화인데 오늘 서울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투표는 끝났지만 본투표 이틀 앞두고 오늘 밤까지 마지막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 있어든 간에 단일화가 절실함에도 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국민들은 답답하고 정말 보기 힘들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는 사실 깨놓고 보면 극명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지금 이 대선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존심을 접고 단일화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반면에 이준석이도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사전투표가 끝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도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략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단일화 해야 되지. 그러면은 같은 표를 나눠 먹는데 단일화 안 하고 한 팀한테 어떻게 이긴단 말이고. 정신 상태가 애가 좀 이상해요. 정치는 옛날에 정치인들은 좀 굴욕적이기는 해도 반드시 해야 될 현안들은 협치를 하고 협상을 해서 어렵게 타결을 해서 이렇게 정치를 만들어 갔는데 요즘 사가지 없는 정치인들은 그런 협치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준석이는 이번에 선거가 이기든 지든 선거 비용이 뭐 얼마고 간에 그거는 둘째치고 이겨도 그뿐 저도 그뿐입니다. 지는 이번 선거로 자기의 미래 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 할 만큼만 딱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인데 절대적인 이기적인 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 내 자식도 그러니까 우리 세대처럼 인정있고 이런 개념이 약합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는 당장 계엄하고 연루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뿐이잖아요. 선거 자금만 해결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왜 저렇게 절박할까요? 은퇴하고 연금 받아 먹고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저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닥칠 위험, 국가적인 운명 이런 것들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또 젊은 세대를 생각해 가지고 친기업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들어보면 크게 많이 논할 게 없습니다. 친기업 정책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줄어들면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번 돈을. 그러면 돌아서 자영업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돼 가는데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 기업이 고사가 됩니다. 기업이 안 되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일자리가 줄지. 결국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데 진정 뭔가를 아는 분이잖아요. 저분은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고 돈이 돌아갑니까? 돈을 벌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이준석이는 민주당에서 지금 제명한다고 지금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저거 국민의힘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발의했는 게 저게 국회에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또는 다른 당에서 7표가 보태지면 저거는 국회의원 제명입니다. 제명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안위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저렇게 했다. 그러면은 저게 만약에 좌파들이 발의를 했는데 안 하겠습니까? 3차 토론 때 공격했던 거 그거 젓가락이랑 그 다음에 과일 2,800만원 면전에 대놓고 집단화는 공격한다고 이재명 공격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났잖아요. 났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좌파들 알잖아요. 스타일 자기들 건들면은 그냥 안 넘어가는 거. 제가 모름지기 마음을 똑바로 안 쓰면은 탄핵이 되고 정치 생명 끝난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극적으로 오늘 내일 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단일을 하면 완전히 안정권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비율로 보면. 그런데도 단일을 안 한다. 그 깊이가 없는 젊은 20, 30대 애들이 이준석이를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 지표를 보니까 20대 30대가 이준석 지지율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좌파 지지는 40대 50대 골 때리는 40대 50대죠 얘들 이거 공부 전부 요즘 뭐 40대 50대 애들 대조들 대다수가 대졸이잖아. 대졸인데 정말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보면 그래도 옛날에 지식인들이라 하면 이 교수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나라에 국론이 분열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명도 내고 나서서 자기들이 이렇게 일어서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교수들이 가장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짓을 저지경인데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오죽 잘하겠습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비 1년치 안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40, 50대한테 묻고 싶어요. 계엄했다고 개 지랄을 떠는데 계엄은 둘째 치고 그러면 계엄하기 전에 탄핵 그만큼 시키고 멀쩡한 사람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좌파들은 이거는 거의 독재잖아요. 독재고 횡포잖아. 횡포인데 그럼 저거 경찰, 검찰, 청와대 활동비 1년치 예산을 10원도 안 줘서 그럼 뭘로 생활을 합니까? 그래 반대로 돌려서 집에 생활비를 가장이 안 줬다.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횡포인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고 국무위원들 마비가 되도록 다 탄핵 다 시켰는데도 지식인들이 아무도 안 나서 이게 무슨 지식인입니까? 저거는 그냥 월급쟁이들 그냥 이름만 교수지 아무 나라에 시잘데기 없고 배울 점도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하고 형님들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간이 명간이라 하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 특히 40, 50대 저도 50대지만 40대, 50대 저것들은 저거는 한번 시급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지 않고서는 저것들 정신머리 못 고칩니다. 지금 나라 살릴 유일한 방법은 60대 형님들, 70대 형님들, 80대 형님들 어렵지만 투표해가지고 이 위기를 김문수 후보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을 못 막는다. 다만 현 상태로 유지는 할 수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안 되면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 좌파들이 가만 안 놓습니까? 그거 몰라서 난 오늘 사람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저것들은. 그걸 어떡합니까? 이제 어른들이 솔선수범하는 수밖에 없지. 젊은 것들 뭐 저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말로 설득해 가지고 될 애들이 아닙니다. 40대 50대 저도 50대지만 대소변 못 가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형님들 댓글 40대 50대 30대 이놈의 자석들 좀 혼 좀 내주십시오. 댓글로. 진짜 암울합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고 믿을 구석은 역시 60대 70대 80대 형님들 밖에 없습니다. 나라 살릴 형님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살린 형님들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힘을 합쳐 가지고 꼭 투표로서 우리가 독재 국가를 막을 수 있도록 형님들의 많은 투표 참여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